네, 2023년 10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이스라엘의 반테러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씩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반테러 전쟁 또는 테러와의 전쟁은 2001년 9.11 테러를 당한 미국이 그해 가을 알카에다가 숨어있는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2003년 항구적 자유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반테러 전쟁이 뭔지를 보여줬죠. 반테러 전쟁은 테러 세력, 알카에다나 또는 후세인 세력 이런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는 철군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상당히 경보병 부대 중심으로 스트라이커 부대 중심으로 신속 배치할 수 있는 부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막강한 정보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 규모가 작아요. 병력은 한 20만이 채 안 되고 예비군이 들어와도 한 50만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대를 동원해서 반테러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안함 연평도 당했을 때 MB 정부가 꼼짝도 못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분노해서 천안함 정치학 연평도 통일론 책을 썼었는데 우리도 북한이 뭔가 하게 되면 반테러 전쟁, 그 도발을 응징하고 도발범을 잡아내는 반테러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번에 반테러 전쟁을 준비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이스라엘이 부대가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하마스와 지상전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우리 지상군이 하마스와 싸우기 위해 밤새 가자 지구에 공습을 가했다. 우리 지상군이 침투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밤새 가자 지구에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 침공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던 하마스 직결지역을 집중 공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아 언론들은 첫 번째 지상전이 벌어졌다. 뭐 제한적 지상전인데 이게 첫 번째 지상전이다. 곧 이스라엘 군대가 투입된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라크 전쟁을 한번 설명할 때 미국이 처음에는 특수전 부대를 투입하는 S-Day 작전, Special Warfare Days, 그 다음에 A-Day 작전, 미슬과 공군기로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군을 지원하는 그라운드 데이 작전, 그 다음에 안정화 작전. 그건 굉장히 오래 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처음에 하마스로부터 기습을 당했을 때 하마스 지역을 공습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뭐에 비교했는가 하면 우리가 연평도 포격전을 당했을 때 우리한테 포격을 가한 인민군 4군단 포병이 어디 있는지 우리 대포병 레이더는 자고 있었고 또 우리 정찰자사는 파악하지 못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갑자기 뭐가 터지면은 쏘기로 된 좌표가 있죠. 글로 쏴버렸죠. 그래서 전방에 있던 인민군 조그만 섬에 있던 중대가 날벼락이 나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기습을 당하고 난 다음에 공군기들이 때린 거는 그러한 좌표들을 때린 겁니다. 하마스가 본부를 쓰고 있다라고 평소부터 알고 있던 건물들을 쫙쫙쫙 제거한 겁니다. 네. 그거는 그냥 대응이었고요. 작전은 이제부터입니다. 뭐부터 하느냐? 미국이 했던 것처럼 S-Day 작전, 특수부대를 집어넣는 것부터 합니다. 특수부대는 뭔가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육군의 특수전 사령부가 있고 해군의 특수전 여단이 있습니다. 이 부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군의 CCT라고 하는 컴백 컨트롤 팀, 공정통제사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건 더 작은 부대입니다.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뭘 하느냐. 공군의 CCT 부대는 이미 좌표로 알고 있어서 공군이 때리는 표적들이 있죠. 근데 좌표로 그 사이 얘네들이 옮기거나 새로 숨은 데 있죠. 그걸 몰래 찾아다니면서 확인해서 여기 있다고 불러주는 CCT 부대는 적하고 애써 싸우지 않아요.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그것만 발견해서 좌표만 불러줍니다. 그러면 육군의 특수전사령부는 들어가서 뭐 하냐? 그들도 굳이 가서 게릴라전은 안 해요. 이리저리 숨어 다니면서 저게 뭐 아지트를 발견하면 거기로 들어가는 수돗물, 전기 이런 걸 끊는 그런 하고 여기 숨어 있다는 위치 파악을 하는 거죠. 해군은 역시 바다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 보기에는 이스라엘 특수군 부대들은 이미 가자 지구에 여러 가지 형태로 침입해 있을 겁니다. 편입복이라 그래서 민간인 복 입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모든 작전 계획, O 플랜은요, D-Day H-Hour가 있죠. M-Minut이 있죠. 그 전에 D-부터 D-1일, 2일, 7일 전부터 작전이 다 되는 겁니다. 훨씬 전부터 특수전 부대들이 쫙 적진 깊숙한 데 들어가서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비밀 장소들을 다 추가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스페셜 포스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느냐? A-Day 작전군에서 미슬과 공군기를 통원해서 적 시설을 초토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첫 번째 기습을 당했을 때 하마스 시설을 굉장히 때렸어요. 가자 지구와 서울의 반밖에 안 되니까 거의 때릴 거는 다 때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뭘 했는가 하면은 당연히 이제 난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난민들은 삐라를 뿌리면서 남쪽으로, 전선 북쪽으로 물러나라, 이집트 쪽으로 물러나라 계속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들이 쭉 하마스랑 분리되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하마스도 뒤에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같이 섞여서 갈 수는 있어요. 그건 알아요. 아는에도 불구하고 쭉 분리를 시키고, 그럼 여기에 남는 시설은 안심하고 때려도 민간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ay 작전을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미 지난번 공습에서 많이 때렸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상전을 그러니까 공습을 하면서, 공습을 해야만 지상부대가 들어갔을 때 저쪽에서 로켓을 쏘잖아요. 그런 부대들을 제압할 수 있으니까 아마 공지기동을 같이 할 겁니다. 근데 그걸 작전을 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하느냐? 우리는 북한군의 그런 부대를 역시 특수전 부대로 불러주는데, 우리는 특수전 부대라고 안 부릅니다. 육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육군 사단 연대에 수색대, 수색중대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바로 그런 부대. 그 다음에 군단에 가게 되면 특공연대, 특공여단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육군 전체를 보게 되면 특수전사령부가 있는 거고, 근데 군단 이하급에 있는 특공, 그 다음에 사단에 있는 수색, 연대에 있는 수색중대, 이런 친구들은, 수색이란 게 지금 우리는 DMZ 방어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각각의 연대면 연대, 사단이면 사단이 적과 싸울 때 내가 적을 치는 지역이, 작전에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먼저 들어가서 정찰을 하고, 물론 평소에 공군기 정찰로 어디 있다는 걸 알지만 전쟁이 임박했을 때 수색대를 집어넣는 거예요. 군단은 특공대를 집어넣어서. 그래갖고 쭉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군단과 사단 연대에 포병이 있으니까 숨어있는 표적을 때리게 하는 거죠. 전군 차원에서는 특수전 부대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 정보사령부에서는 HID 부대, 해군의 또 해상 침투하는 UDU 부대를 집어넣어서 정보작전을 위한 자료를 미리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이 집어넣은 거는 지상전 부대를 집어넣기 위해서 수색대를 넣은 겁니다. 수색대는 뭐냐? 이제 공군기로 막 때려서 수색대가 들어가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한 200명 정도 되는 인질부터 구출하고 난 다음에 때려야 되잖아요. 인질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핏 보도를 보니까 위치를 파악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디 알고 들어갔던 거죠. 이미 여러 가지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222명이죠. 222명인데 2명을 석방했으니까 220명쯤 되겠네. 이제 그들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구해내는 작전을 할 겁니다. 이거를 아마 이스라엘 특수전 부대가 할지 아니면 지금 들어갔던 수색대가 할지, 그거는 그들이 결정할 몫인데, 이게 엔터베 기습작전 기억하십니까? 우간다의 엔터베 공항으로 팔레스타인 세력이죠. 비행기를 끌고 글로 갔을 때 이스라엘 특공대가 가가지고 그 비행기를 덮쳐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빠져나온 게 있죠. 우간다라고 하는 국가의 주권은 완전히 무시하고, 팔레스타인도 무시했고 이스라엘도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건 많죠. 옛날에 오페라 작전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라크가 오시라크의 영구형 원자로는
보통 발전용 원자로는 경수로 같은 경우 한 5%, 3% 정도의 농축도 우라늄을 쓰는데 영구형 우라는 30%짜리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떼고 나온 거는 순도가 높기 때문에 플루토늄이 많아서 재처리하면 핵무기 만들기 좋아요. 그걸 짓고 있어요. 프랑스 지원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오퍼레이션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전폭기를 보내서 때려 부셨죠. 이스라엘은 필요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많은 인질이 잡혀 있으니까 그 인질을 구하는 작전을 엔터베 특공작전을 했던 그런 특수전 부대를 동원할지 아니면 이번에 집어넣었던 수색대를 할지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인질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는 점점 더 하마스 세력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스라엘과 마주치고 있는 그 북부 지역은 민간인이 자꾸 빠지게 만들죠. 지금 저 라파라고 하는 이집트 국경 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이 난민들을 안 받을 겁니다. 받으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국제사회가 해줘야만 할 겁니다. 근데 그 이집트군이 거기에 초소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탱크가 그쪽으로 사격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가자 지구는 쭉 길쭉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 지구 국경을 따라서 쭉 이스라엘이 라파까지도 바로 옆에 갈 수 있어요.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안하다 잘못 쐈다고 인정을 했는데 잘못 쏜 거겠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섣불리 하마스를 도와주지 말라는 일종의 암시죠. 여차하면 붙는다 이런 뜻이겠죠. 이집트도 굳이 받을 필요는 없고 그러나 이제 구호품은 들어가게 해줄 겁니다. 국제사회가 주는 거.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이 구호품을 난민들이 가져가면 되는데 하마스가 갖고서 먹은 다음에 식량 써가지고 거꾸로 이스라엘 때리면 불편하니까 그거는 계속 구분할 겁니다. 아마 계속 공습을 해대면서 그 난민들이 견디지 못하고 하마스가 뺏어가면 싸울 겁니다. 분리시켜서 계속 괴롭혀서 분리시킬 겁니다. 그리고 앞에 지역은 북부 지역은 비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수색들을 집어넣어서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낼지 아니면 한 번 더 확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난다면은 공습을 하면서 하마스의 포병 가스함 여단에서 쏘는 로켓포를 못 쏘게 하면서 지상군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탱크하고 장갑차를 탄 정규 그러니까 기동부대가 들어가서 자기도 방어해야 되니까 이 시가전을 한 거기서 이제 은신해서 시가전을 벌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장갑차에서 문이 탁 열리면 보병들이 나오면서 건물 하나하나 들어가고 건물 지하에 땅굴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수색을 들어갈 겁니다. 이게 그라운드 작전. 근데 사실은 미국의 그라운드 작전은 쿠웨이트 국경에서부터 쫙 500km 치고 올라간 게 그라운드 작전. 뭐 금방 끝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그다드 점령해서 하는 작전이 길었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바그다드 점령하는 작전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도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암살 부대를 편성했다. 이스라엘 신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다라고 하는데 닐리라는 부대를 편성했다. 암살 부대. 이 암살 부대가 뭔가 하면요. 군대 가신 분들은 저격수라고 아실 겁니다. 이들은 이제 우리처럼 K2 소총을 쓰는 게 아니죠. 저경형 총이라서 훨씬 더 총이 길고 총신이 길고 여기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망원경, 조준경이 붙어 있죠. 이 사람은 반드시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저격수들은. 그래서 조수가 있고 사수가 있는데 조수는 쌍안경으로 이렇게 봐주고 사수는 딱 확인된 표적을 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제거가 됐는지 조수가 확인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막 털이 있는 그런 위장복을 입고 우리나라는 숲이 많으니까 그런 걸 입고 이제 미리 들어가서 특수전 부대랑 같이 미리 들어가서 한 몇 시간 며칠씩 한 군데 가만히 엎드려서 지켜보고 있다가 저쪽에 주요 인물들도 밖으로 잘 안 나오죠. 땅굴에서 담배 한 대 피려고 나오거나 뭐 숨 좀 쉬려고 나올 때 딱 맞추는 겁니다. 머리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날아오는 총은 한 1km 이상에서 날아오니까 누가 쐈는지도 모르죠. 아주 공포에 빠집니다. 이 저격수 부대를 우리는 지금 따로 유지를 하지 않고 각 중대마다 저격병을 배치를 했는데 이 저격수 부대를 따로 운영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죠. 월남전 때 미 해병대의 저격수가 월맹군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이제 방심하고 걷고 있을 때 그걸 발견을 했어요. 알고 있었지. 그래갖고 장부에서 빵 쏩니다. 한 놈이 팍 쓰러지니까 전부가 길이 탁 엎어져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일어나니까 또 그것만 탁 맞춰. 탁. 조수 부사수에 이 사람의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기사를 썼었는데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월남행군 중대 전체가 그때 앞변 밑에서 전부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도 쏘면 맞으면 죽는데 그래도 덜 맞지. 물도 못 먹고. 근데 밤이 되면 이제 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 해병대 저격수가 본부에 연락합니다. 그 조명탄을 계속 쏴요. 그래갖고 한 놈이 일어나면 그거 쏘고 하니까 그날 밤에도 하나도 못 도망갔어. 그래서 만 20몇 시간인가를 붙잡아 놨다가 나중에 포사격을 해서 죽을 놈 죽고 살 놈 살리고 해서 아주 훈장받은 유명한 저격수가 있는데 이 저격수가 유능하면요. 적 지휘부터 제거하기 때문에 상대가 느끼는 공포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닐리라고 하는 암살 부대를 그 알카삼 여단의 핵심 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해서 집어넣을 거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저격수 부대가 들어가고 수색대가 들어가고 특수전 부대가 들어가서 쫙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갑부대하고 장갑부대가 들어가서 따당 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보병들이 흩어지면서 땅굴 찾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아까 가자지구 북부는 주민들이 다 북쪽으로 떠나서 비었으니까 싹 훑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전설을 만든다. 그다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지뢰도 설치한다든지 자기들만 아는 곳에 해놓고 이제 하마스가 못 넘어오게 한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또 이제 북부로 올라가는 거죠. 계속 남부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하마스하고 난민들하고 섞여서 문제가 될 텐데 이 작전을 지금 이제 계속 그 하마스한테 구호 물자가 못 가도록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가 이렇게 길쭉하니까 이스라엘도 이쪽으로 따라 들어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이거를 자기네 얘기는 한 달, 두 달, 석 달, 한 3개월 내에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에서는 야 우리가 옛날 바그다드 가보니까 오래 걸릴 거다. 한 9개월 걸릴 거다라고 합니다. 9개월이 걸릴지 멀리 걸릴지 해봐야 알겠지만은 반테러 작전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정화 작전을 하겠죠.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난민에 있을래 할 겁니다. 지금 가자 지구는요. 인구가 200만이 넘는데 2005년 여기가 자치지역이 될 때는 인구가 100만 약간 넘었어요. 지금 이 지역의 실업률이 한 50% 됩니다. 일거리가 없으니까 일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도둑질하고 총을 들게 돼 있습니다. 칼을 들고. 누구를? 돈 있는 이스라엘을 털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확 늘은 거는 일자리가 있고 막 생업을 바꾸면 인구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요. 참 가자는 힘든 지역이 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빠지면서 이제 그래도 자기네 지역 내에 있는 국가 내에 있는 자치구역이었으니까 물하고 전기를 주는데 끊겠다 그랬잖아요. 니들 혼자 살아. 이제 별도로 국가로 가자. 그리고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 사이에는 한국의 DMZ처럼 철책을 하고 지뢰를 깔고 사람이 넘어올 수 없는 그렇게 만들겠죠. 한국의 DMZ처럼 해서 영원히 못 넘어. 물론 비행기로 넘어올 수 있지만 지금 뭐 스마트 장비 설치한 것 갖고는 안 된다. 뭐 가장 좋은 거는 왜 우리 항구에 가보면은 방파제 하려고 테트라포트라고 이렇게 산발이 막 이렇게 쌓아놓고 방파제 만들었잖아요. 방파제 옆에다가 그거를 쌓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사람은 붙잡고 넘어올 수 있겠지만 차나 탱크는 못 넘어와요. 그거는 테트라포트는 돈 주면 금방 사니까 금방 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뢰를 쫙 깔아놓으면 고립시켜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더 이상 지원은 없다. 그렇게 갈 겁니다. 이스라엘의 반테러 전쟁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북한이 어떤 식으로 도발하게 되면 지금 우리도 육군에 있는 수색대, 특공, 특수전 부대를 그냥 운동만 시키고 뭐 기본적인 일은 하지만 작전을 별로 안 하잖아요. 써야죠. HI도 써야 되죠. 북한을 거치게 돼서 북한이 핵을 쓰겠다고 방방 뜨게 만들어 보는 거야. 해봐. 써봐. 써면 너 죽여 하고 쓴다 그러면 때려버리면 되는 거고. 거칠게 달아야만 기회가 올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반테러 전쟁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